안녕하세요, 지인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연이어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틀이라고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이제 3일 연속으로 일하는 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뭐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브레이크 시간에 이거를 꼭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브레이크 시간에 그 트리트먼트 룸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핸드오프 디테일을 조금 더 설명하기 쉽도록 이제 좀 사진 같은 것들도 많이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임상 경험이 없으시다고 너무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그냥 계속 보시면서 이게 이거였지 이게 이거였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서 그냥 편하게 여러 번 보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카리오베스큘라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스피토리를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시간이 이제 길어져가지고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레스피토리부터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어세스 할 때 이제 펑셔널로 이제 시스테믹 벌류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제 이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 레스피토리 이제 시스템인데요. 레스피토리 와이즈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레스피토리 이걸 어세스 할때 이제 특별히 이제 해당하는 부분들을 다 적어놨어요. 해당하는 부분들을 다 적어는 놨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호흡이 레귤러한지, irregular한지, 그 다음에 expansion symmetric이라는 건 이제 흉곽이 움직임이 양쪽이 같이 움직이는 걸 symmetric이라고 하고요. asymmetric은 양쪽이 같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기운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같이 움직이지 않겠죠. 이제 그래서 expansion이 이 확장이 되는 게 같이 되면 symmetric, asymmetric은 같이 되지 않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short of breath 아니면 shortness of breath는 호흡이 이제 숨이 가쁜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dyspnea는 우리가 많이 썼으니까 호흡곤란이고 오르솜니아는 이렇게 쥐자 호흡이라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lean forward 해야만 호흡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우를 오르솜니아라고 그러고 숨이 굉장히 가쁜 걸 타키미아라고 하죠. 그러면서 환자가 렁 사운드가 어떤지도 같이 어세스를 해주는데 이제 렁 사운드가 이제 diminish 이제 너무 감소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크래커 랄이라고도 부르는 환자가 뭐 인필트레이션이 있거나 뉴모니아가 있거나 그럴 때 들리는 사운드가 있는지 또 위징이 있는지 위징은 인헤일 할 때 있는지 익세일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실 때 있는지 아니면 내쉴 때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큐멘팅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핑이 있는데 커핑이 frequent하다는 건 자주 있는지 infrequent한 건 자주 있지 않은 걸 의미하고 근데 productive하다는 건 이제 이렇게 가래가 나오는 기침을 productive라고 하고요. non-productive는 이제 마른 기침, dry cough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계속 기침을 하는 경우 그때는 non-productive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saturating 이제 SpO2 우리가 펄스악시라고도 부르는 이 레벨을 같이 적어주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냥 다큐멘팅 할 때는 다큐멘팅 하는 거가 좀 적었어요. 다큐멘팅 할 때는 환자가 remains on the high flow nasal cannula 이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high flow nasal cannula가 뭔지 50% 50 liter 이제 50% 50 liter로 지금 제공을 받고 있고 근데 이제 no acute respiratory distress 이제 급성으로 오는 호흡기 쪽으로 온 디스트레스는 없다. 근데 환자는 crackle on the both lower low base에서 nebulizer treatment를 Q4 hour, every 4 hour 마다 하고 있고 frequent coughing and non-productive sputum noted. 이제 그냥 잦은 기침과 그렇지만 non-productive sputum이 이제 보고되고 있다, 발견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도대체 옥시전 딜리버리 디바이스에는 어떤 게 있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이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옥시전 딜리버리 디바이스에는 우리가 이제 네이저 캐뉼라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나잘 프롱 있죠. 네이저 프롱 이거를 네이저 캐뉼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줄여서 NC라고 써요. 페이셜 마스크는 그냥 심플 페이셜 마스크는 리저버 백이 없는 심플 페이셜 마스크를 페이셜 마스크라고도 하고 근데
페이셜 마스크처럼 완전히 덮여져 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세모나게 생긴 게 있어요. 그거를 페이셜 텐트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냥 가끔 씁니다. 이제 뭐 테슬라에서 올라올 때. 그리고 벤트리 마스크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벤트리 마스크는 이렇게 밑에 그 벤트리 세팅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nasal cannula, simple facial mask, venturi mask, non-rebreather mask, 그다음에 high flow nasal cannula별로 어느 정도의 O2 플로우를 주면서 FiO2, 프릭션 O2를 줄 수 있는지 적어놨어요. 그래서 네젤 캐뉼라보다는 심플 마스크보다는 벤트리 마스크가, 그거보다는 non 립더 마스크가, 그 다음에 하이플로 네젤 캐뉼러가 100%까지 줄 수 있는, 이게 올라갈수록 고농도의 산수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벤트리 마스크 여기에는 이 노브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그 산소 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플로어랑 그 다음에 농도 조절하는 건 노브를 돌려가지고 얼마를 줄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노브이 여기 있지 않고 여기에는 이렇게 길다란 이렇게 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에 네뷸라이저에 연결할 때 이 노브 연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벤트리 마스크는 조금 더 정확하고 높은 용량의 산소를 제공하고자 할 때 그러면서 하이드레이션도 많이 해주고 싶을 때 요거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non-rebreather mask는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는 리저버 백이 있는 거. 근데 이 리저버 백 쓸 때 반드시 중요한 거, 리저버 백이 빵빵해야 돼요. 리저버 백이 이렇게 다 콜랩스 되어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처음에 씌울 때 손가락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산소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리저버 백이 빵빵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non-rebreather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이는 이 기계가 요거 high flow nasal cannula요. 네이잘 캐뉼라인데 산소 농도를 100%까지 줄 수 있는 하이 플로우를 줄 수 있는 네이절 캐뉼라다. 그래서 하이 플로우 네이절 캐뉼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그 모이스처를 그 휴미디파이를 이제 따뜻하게 몇 도로 줄 수 있는지도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플로우랑 그 다음에 FiO2도 다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머신들은 여기에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박스가 있어가지고 이게 눌러가지고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하이플로우 네이절 캐뉼러 디바이스예요. 아마 한국에서 중환자실이나 아니면 병동에서 쓰셨던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사진을 갖고 왔냐면 이게 나는 이제 임상 경험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헷갈리시고 그럴까봐 제가 일부러 사진을 좀 갖고 왔어요. 어,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옥시전 딜리버리 디바이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요거 non-invasive ventilation 이라 그래서 분명히 ventilation 머신을 쓰기는 하는데 이렇게 invasive 이제 침습적이지 않게끔 마스크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NIV라고 우리가 불러요. Non-invasive ventilation에서 NIV라고 부르는데 이 NIV를 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뭐 CPAP 마스크 뭐 아니면 BiPAP 마스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CPAP과 바이펩은 CPAP은 컨스턴트하게 프레셔가 인헤일 할 때, 들이마실 때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가요. 인헤일 할 때. 그리고 프레셔가 그냥 릴리브 돼요. 그냥 내가 숨을 내뱉을 때, 익세일 할 때. 자, 인헤일은 들이마시는 거, 익세일은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레셔를 내가 들이마실 때는 컨시스턴트하게 주다가 내가 내쉴 때가 되면 프레셔를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는데 마이팩 같은 경우에는 들이마실 때랑 내쉴 때 둘 다를 세팅하는 거예요. 둘 다를 세팅해서 원리는 비슷하지만 이 C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에서 더 많이 쓰고 마이팩 같은 경우에는 병원 세팅에서 더 많이 쓰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CO2 리텐션이나 풀모뇰의 하이퍼텐션이나 이데메가 있을 때 이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CPAP은 이제 수면성 모호흡증 있으신 분들이 집에서 이거 마스크하고 주무실 때 CPAP 많이 하고 병원에서는 바이팹을 훨씬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 NIB 이 바이팹 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게 있어요. 이거는 코하고 입을 다 커버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건 이렇게 코만 커버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건 이렇게 우리 그 뭐지 이렇게 그냥 그 물속을 탐험할 때 쓰는 그 마스크처럼 얼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버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 마스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분명히 입까지 커버를 했는데 자다가 입이 막 커지는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마스크가 막 입이 마스크 밖으로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전체를 이렇게 커버링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하게 이제 공기를 넣어주고 빼주고 하는 거라서 처음에 이거 하시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이제 respiratory distress가 심해지면 결국에는 인투베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찌든 건 간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옥시전 딜리버리 디바이스에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nasal cannula, 그 다음에 facial mask, 그 다음에 venturi mask, non-rebreather mask는 NRM이라고 쓰고요. high flow nasal cannula는 HFMC라고 쓰고, 그 다음에 non-invasive ventilation에 BiPAP, CPAP. 그냥 이거는 이렇게만 이제 뭐 patient remains on the CPAP 아니면 BiPAP 이런 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mechanical ventilator는 위 안에 ET 튜브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트랙을 가지고 있을 때 고기를 통해서 준다고 표현할 수 있고, 이거는 따로 뭐 표현할 때 patient remains on mechanical ventilation 이렇게 하고 via ETT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환자가 벤틸레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인계를 줄 때는 모두까지 인계를 줍니다. 뭐 그거는 이제 오셔가지고 혹시라도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모드를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다른 모드들이 있거든요, 한국이랑.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면 환자가 우리가 이제 보통 다큐멘팅 할 때 remained 2 liter nasal cannula, vented 아니면 이렇게 vented via ETT or trachea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RA는 room air. 그래서 no acute respiratory distress on RA라고 하면 환자가 room air 상태에서도 이제 별로 이제 respiration 나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respiratory 시스템은 괜찮으셨나요? 그리고 자 이제 GI 쪽으로 가면 GI 이거 GI도 혹시 모르실까봐 적어놨어요. GI gastrointestine. 그래서 이제 GI는 GI wise라고 하는데 당연히 MPO는 아실 거예요. 이제 nothing by mouth 아무것도 이제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midnight MPO라고 하면 자정부터 금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다음날 프로시저가 있거나 아니면 서저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 다이어트의 범주가 있어요. 그 뭐 2g 소듐 다이어트, 미날 다이어트, 카리오 다이어트, 다이아베릭 다이어트 등등등등등. 그리고 뭐 이 두 가지를 같이 넣는다든지 그러면서 거기에 추가로 fluid restriction을 뭐 1.5 liter day 아니면 뭐 1 liter a da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fluid restriction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스트릭트한 IO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예 strict INO라고 표시를 해주세요. 그 오더에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환자가 조금 영화가 근데 이거 어디 갔니? 여기 있구나. 엉뚱한 데를 잡고 있었네요. 이제 좀 이제 뭐 연하의 곤란이 있거나 이러신 경우에는 메카니컬 소프트 이렇게 찹해가지고 메카니컬 소프트를 주면서 아니면은 그것도 아예 안 되는 사람들은 클리어 리퀴드를 주거나 아니면 허니떼기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피딩 하는 그거 배울 때 이제 널싱홈에 가면 환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거를 줄 수 있는지 그때 한번 했었잖아요. 여기 이제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도 이런 이제 그냥 레귤러로 가는지 연하곤란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 그리고 그런 환자들이 메디케이션을 크러쉬해야 할 건지 아니면 홀로 먹을 수 있는지도 같이 인계할 때 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핑거스틱, 슈거 모니터를 하면서 환자가 PRN으로 뭐 인슐린이 커버리지가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스탠딩 오더가 있는지, 스탠딩 오더는 이제 일정하게 시간별로 정해져 있는 걸 스탠딩 오더라고 해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인계할 때 주고, 그리고 반드시 이제 GI 할 때는 또 이제 바운 무브먼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언제, 그러니까 마지막 바울 무브먼트가 언제였는지, 그리고 환자가 식욕이 있는지 없는지, 아페타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NG와 OG 튜브의 유무와 NG와 OG의 튜브가 있다면, 그럼 몇 cm, 이제 얼마만큼 삽입이 되어 있는지 CM도 이제 적고, 그 다음에 거기에 G튜브, J튜브, 팩튜브, 그러면서 피딩 포뮬러하고 세팅을 같이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G튜브, J튜브, 팩튜브하고 피딩 포뮬라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이거 제 거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미 제가 이거 다뤄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딩 튜빙에도 어떤 게 있는지 그때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계할 때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건가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래서 뭐 이런 거죠. surgery R이 빠졌네요. 자, 보면 patient kept midnight and fearful possible surgery today. 근데 어떤 환자들은 딱 이제 픽스가 된 스케줄로 서저리를 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환자를 조금 보고 서저리를 할 가능성도 있어라고 할 때 possible surgery, possible procedure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런 표현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patient kept the midnight and fearful possible surgery today. 그리고 이제 만약에 NG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and the NG is 65 cm and from the right nostril or left nostril 이것까지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피딩의 종류가 노벨 소스 at 50 ml per hour, flush가 300 ml Q 4 hour. 그래서 플러시가 있는 경우에는 양하고 그 다음에 frequent까지 같이 적어주고 이거는 반드시 오더와 같이 확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피딩 오더를 낼 때는 이 오더가 꼴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비교해야 된다. 그거 지난번에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페이션과 환자가 swallowing difficulty가 있을 때 환자는 mechanical soft는 allow가 된 상태라서 precaution of aspiration, aspiration에 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좀 다큐멘팅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자, 이게 이제 드디어 GU예요, GU. 제가 이걸 잠깐 멈추고 물을 마시고 싶은데 이걸 멈추면 이게 자꾸 오류가 떠가지고 제 물을 잠깐 마실게요. GU는 제니토 유리너리예요. 그러니까 제니토가 뭐냐면 생식, 그다음에 유리너리는 우리가 이제 소변을 보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니토 유리너리 하면 이제 소변을 보고 그다음에 생식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GUI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GI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잘못 들어갔어요. 이거는 GI로 갈게요. GI 할 때 업도멘을 어세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도멘을 어세스 할 때 appearance랑 바울 사운드가 이제 하이퍼인지 요거 하이퍼인지 그리고 페인까지 이건 전부 다 GU로 가야 되는 부분, GI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어디 봅시다. 이거는 제가 GI에 넣을게요. 그래서 어세스 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어세스 해줘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GI 부분에서는 환자가 업도멘이 라운드한지 디스텐드인지 넌 디스텐드인지 오비스라고 그래서 오비시리라고도 표현해요. 배가 너무 이제 비만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비만이 그냥 좀 뚱뚱해요. 이게 아니에요. 환자가 제가 아까 들었는데 900파운드 환자가 있었대요. 900파운드라 하면 거의 환자가 300kg가 넘는 거잖아요. 350,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50kg가 넘는 환자가 죽었을 때, 사망했을 때, 환자가 들어갈 몰규가 없었던 거예요. 환자가 이 몰규에 핏하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굉장히 큰 그 백에다가 얼음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환자 옆에다 얼음을 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너럴 홈에서 준비가 될 때까지 그 환자가 24시간 동안 병실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몰기에 못 내려가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뚱뚱하냐. 그래서 그 환자를 씻길 때 6명이 필요했대요. 그 정도로 결국엔 그 환자가 돌아가셔서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비시리가 너무너무 심해요. 보통 뭐 200kg, 300kg 뭐 그러면서 뭐 환자들 이제 카디악 디지즈 있는 환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그 비만이라 함은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어피어런스에 같이 적어주고 그리고 우리 이거 위지리리 이거 저희가 ER 그 듣기 할 때 세 번째 나왔던 표현이죠. 위지리리 좀 딱딱하고 이제 딱딱하다라고 표현할 때 위지리리를 쓰고 마우 사운드가 네, 조금 정상보다 적으면 하이포 액티브, 정상보다 많으면 하이퍼 액티브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페인이 있는지 없는지 눌렀을 때 페인이 있는지 뗐을 때 페인이 있는지 눌렀을 때 페인이 있으면 텐더니스고 이걸 떼면서 페인이 있으면 이걸 리바운드 텐더니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것도 이게 여기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이제 절로 들어갔네요. 그래서 G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못 보셨던 거를 위해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할게요. 자, 이제 GU는 이제 특별히 생식기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뭐, 어, 뭐 수어링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적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뭐, 제니탈 쪽에 어브노멀리티가 있어 적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트랜스젠더인 경우, 이제 서저리를 하고, 이제 트랜스젠더인데 서저리를 하고, 이제 다 오원드가 이제 힐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우운드로 잡아요. 이제 애프터 포스트 서저리 우운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하지만 특별히 제니탈리스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다큐멘트를 제가 많이 해본 적은 없어요. 별로 많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다큐멘팅을 많이 하는 부분은 보이딩에 관한 부분이요. 소변 보는 거. 그래서 소변이 넘버 원이고 그 다음에 대변을 보는 게 넘버 투라고 했죠. 그래서 보이딩을 한다는 건 유리네이링, 소변을 보다 이런 뜻이죠. 환자가 충분히 자기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있는 경우에 남자들은 요거를 쓰죠. 이거를 가지고 유리널이라 그래요. 이게 유리널이에요. 이게 유리널이고 여자분들은 이렇게 메일 퓨어이 뭐 이제 그런 파우치 이런 거 하나도 안 달고 있을 때 여자분들 피메일 퓨어이랑 이런 거 하나도 안 달고 있으면 잘 움직일 수 없어. 근데 화장실은 가고 싶어. 그럼 매드펜을 댑니다. 이게 매드펜이에요. 매드펜. 이 매드펜을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됩니다. 환자 옆으로 눕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착 붙이고 환자를 다시 눕혀요. 그래가지고 살짝 이렇게 환자를 헤드업을 해주면 소변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제 옆으로 다 퍼지지 않고 매드펜에 들어갈 수 있게끔 돼요. 그러면 다시 매드펜을 잡고 환자를 옆으로 살짝 돌려요. 그래서 살살살살 빼가지고 다시 유리널에다가 소변을 넣어서 얼마큼 받는지 메저링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니면 환자가 좀 걸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코모드라고 그래요. 코모드라 그래서 이동형 변기예요. 그래서 뭐 남자분들이라 할지라도 화장실까지는 가기가 어려워. 그러면 베드사이드에다가 이 코모드를 두고 이제 어시스트를 해서 환자를 앉혀놓고 여기에서 넘버 2를 보게 하든지 아니면 여자분들 도저히 나는 베드펜에서 소변을 못 보겠다. 나는 도저히 퓨어윕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어시스트 해가지고 코모드에 가게 합니다. 근데 저도 병원에 있을 때 정말 뭐지 그 베드펜에다 소변을 보려고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안 돼요.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불편한 상황에서 앉아가지고 여기에다 소변을 본다는 게 너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진통제를 맞으면서 화장실까지 걸어갔어요. 아마 그때 간호사가 생각했을 때 저 진상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아픈데 그렇게 맞아가면서 가서 화장실 가서 소변 본다고. 근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되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거 지유할 때는 UTI 심텀이 있는지 없는지도 반드시 또 보셔야 돼요. 특별히 널싱홈에서. female elderly가 정말 UTI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워낙에는 이거의 심텀이 burning sense, 자결감, 소변 볼 때 아프고 이제 타는 듯한 느낌, 페인이 있는 거, 그리고 frequency, 자주 소변을 봐요. 자주 소변을 보고 그 다음에 bloody, 그 다음에 블러드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lower abdominal pain 있거나 아니면 백 페인이 있거나 이런 데다가 열이 나고 나중에 이제 좀 컨퓨즈해지는데 좀 젊거나 아니면 표현을 잘하거나 이런 환자분들은 얼마든지 이런 게 있어서 내가 너무 불편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널싱홈에 있는 엘더리들은 원래 컨퓨즈해요. 원래 컨퓨즈해서 이 말이 저 말인지 저 말이 이 말인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분이 아지테이션이 너무 심해졌어. 그리고 예전보다 더 컨퓨즈해. 그러면서 뭔가 이상해. 응? 그러면 여자분들인 경우에 UTI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제 얼리 심텀이 하나도 이제 이 디테치가 되지 않고 나중에는 이제 컨퓨즈가 조금 더 심해지고 나서야 이 환자가 UTI 때문에 그랬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좀 평소랑 이상하고 조금 아지테이션이 있어지는 것 같다. 여자분들 엘더리 널싱홈에서 그러면 UTI 히스토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거를 조금 보면 어, 이제 더 유용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들, 스토미에 관한 거예요. 오스토미. 그래서 external catheter는 퓨어윅, 여자분들 쓰는 external catheter 퓨어윅, 그 다음에 남자분들 쓰는 메일 파우치, 이거 전부 다 지난번에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 메일 퓨어윅, 피메일 퓨어윅이 어떻게 생겼는지 바나나, 파란색 바나나처럼 생긴 거. 그다음 메일 파우치는 붙여갖고 소변을 빼는 거. 다 지난번 시간에 봤었기 때문에 따로 안 알려드려도 될 것 같고, 근데 urethral cath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folic cath예요. 근데 folic cath는 계속 도는 유치도뇨고, straight cath가 일시적 도뇨죠. 일시적 도뇨. 그래서 이게 이제 소변 너무 못 볼 때 이제 블레더 스캔을 했는데 이제 450나 500 이상일 때 우리가 오더를 받아서 이제 일시적 도뇨를 하죠. 스트레이트 캐스를 해서 얼마큼 나오나. 그리고 여기 보면 유로스토미, 그 다음에 네프로스토미가 있어요. 널싱홈에 가면 간간히 보여요. 널싱홈에 가면 간간히 보여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수프라푸빅 캐스를 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수프라푸빅 캐스랑 네프로스토미도 자주 봤어요. 널싱홈에서. 오히려 유로스토미는 자주 못 봤어요. 왜냐면 유로스토미는 여기에 나오는 이 유레스라에서 여기에 중간에 이제 일레우스를 이제 중간을 끊어서 컨덕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이제 오스토미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스토마를 이렇게 바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많이 못 봤어요. 이거는 많이 못 봤고 네프로스토미는 많이 봤어요. 네프로가 리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신장에다가 관을 직접 박아서 소변이 나오는 걸 이렇게 요도를 통해서 나가게 하지 않고 이거를 바로 관을 통해서 나가게 한 거죠. 블레더에 완벽한 문제가 있거나 어디가 옵스트럭션이 됐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네프로스토미를 하고 수프라푸빅 캐스는 이 블레더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런 식으로 이걸 여기다 박은 걸 블레더에다가 심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프라푸빅 캐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국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 안 갖고 왔어요. 자, 이런 게 있으면 어떤 백을 가지고 있으면 백에서 나오는 양상이랑 이런 거를 반드시 다 그다음에 양상 이런 거는 다 반드시 기록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지유를 마무리하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다이알라이시스 왜냐면 여기는 정말 다이알라이시스 환자가 많아요. 그리고 AV 피스톨라를 가졌다가 펑션이 안 돼가지고 이 안에 막혀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픽스하는 프로시저도 되게 많이 하고요. 관리를 잘 못해요.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다이알라이시스도 조금 한국보다 더 어그레시브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환자들도 잘 관리를 못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이알라이시스의 이제 액세스를 보면 AV 피스툴라는 우리가 여기 이제 한국 분들도 그렇죠. 환자분들 여기에다가 그 피스툴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니들링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헤모다이알라이시스 할 때 쓰는 거죠. 근데 AV 피스툴라가 있으면 그 위치가 레프트인지 라이트인지를 보고 그리고 인계할 때는 스케줄까지 인계를 해요. Monday, Wednesday, Friday인지 그다음에 Tuesday, Thursday, 뭐 Saturday인지 이거를
스케줄을 쓰고 아니면 마지막으로 받은 다이알라이시스가 언제인지 반드시 그걸 인계를 줘요. 인계를 주고 그리고 AV 피스툴라가 있는 팔은 림 얼러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림이라고 하면 이거 사지잖아요. 사지. 그 림 얼러트. AV 피스툴라가 있는 쪽이 레프트다. 그러면 레프트 그 리스트에다가 요렇게 분홍색으로 생긴 림 얼러트라고 생걸 채워줘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채울다 하지 말고 블러드 프레셔 커프도 감지 않고 AV 피스툴라가 있으니까 그 당연하죠. 근데 요렇게 그 리스트 밴드를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요렇게 생긴 스몰 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저는 널싱홈에서 요렇게 썼거든요. 환자가 DNR이다. 요거 달고 그 다음에 환자가 리멀러트가 있다. 그럼 분홍색 달고 그 다음에 환자가 폴 리스크가 있다. 그럼 노란색 달아가지고 환자한테 이렇게 딱 채워줘요. 왜냐면 이제 널싱홈 같은 데서는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환자가 폴 리스크 알러지 뭐 리멀러트 있다. 그럼 세 개를 다 이렇게 주렁주렁 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고 이렇게 조그만 참을 이렇게 한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딱딱딱딱 붙여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널싱홈에 가시거나 이러면 처음에 에듀케이터가 이걸 다 교육을 시켜줍니다.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 이제 패실리티 팔리시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펌캐스는 이렇게 AV 피스툴라가 없는 경우에 아니면 AV 피스툴라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걸 말펑션이라고 그러죠.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 캐스를 넣어가지고 캐세서를 넣어가지고 헤모다이알라이시스를 하거나 CRR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reatment를 하는 경우가 있죠. CRRT는 이제 중환자실에서 많이 하는 건데 이거는 24시간 일정 시간 동안 계속 다이알라이시스를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헤모다이알라이시스를 2시간, 3시간 이렇게 돌리면 굉장히 빠른 이제 플로우로 많은 그 워터를 빼게 되거든요. 그러면 환자가 헤모다이나믹하게 언스테이블한 경우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일정 양만큼 이제 환자의 이제 불필요한 이런 이제 수분들을 빼면서 환자의 그 마이라를 좀 스테이블하게 해주려면 CRRT를 돌리는 거죠. 중환자실에서는.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AV 피스툴라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안 되는 경우에 이제 펌캐스를 받고 이제 헤모다이알라이시스를 시킵니다. 거기에서 헤모다이알라이시스가 이제 그 펌캐스가 들어가는 위치가 여기에 인터널 주굴라 베인이 있고 그다음에 서브클레비언 베인이 있고 그 다음에 피모랄 베인이 있고 이렇게 위치별로 다르고요. 그리고 루멘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이게 제가 한국에서 한 번도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냥 펌캐스라고만 했기 때문에 와가지고 처음에 뭘 말하는지 몰랐어요. 이거를. 근데 이게 두 개 루멘이 있는 게 셜리 아니면 샤일리 이렇게 부르고요. 세 가지 루멘이 있는 거. 이 두 개 루멘은 다이알라이시스를 하고 이 한 개 루멘은 뭔가 이렇게 인퓨징을 하기 위한 그 라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트라이라이시스라고 그러거든요. 세 개, 트라이라이시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게 있으면 라인까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여기서 이제 블러드도 이제 뽑을 수 있고 그래서 트라이라이시스 이거를 셜리 그래서 이제 환자가 다이알라이시스 페이션인데 AV 피스툴라가 있는지 펌캐스가 있는지 펌캐스가 샤일인지 트라이라이시스인지 요거를 다 이제 우리가 인계할 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이 이제 peritoneal dialysis 그거잖아요. 복막 투석하는 캐스예요. 복막 투석하는 캐스. 그래서 요거를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환자가 복강에 어떤 캐스서를 심어놨는데 이게 뭘까? 복막 투석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끝에 요 부분을 이렇게 돌리면서 복막액을 줘서 뭐 2시간 뭐 아니면 3시간 정해진 시간만큼 가지고 있다가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듯이 열어가지고 여기 안에서 이제 삼투압에 의해서 이미 이제 제거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밑으로 다시 빼게 되는 거죠. 빼서 버리는 거죠. 얼마큼이 빼졌나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복막 투석을 할 때 쓰는 복막 투석 캐세러예요. 그래서 요렇게 생겼다는 거. 끝에는 이렇게 클램핑이 되는
이런 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GI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만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스토미가 이제 앞에 나와서 이거를 여기다 붙였어요. 그래서 오스토미에 관한 거를 할 때 환자들이 이제 라스트 BM하고 좀 초소프트너를 쓰는지 안 쓰는지 락세이르를 쓰는지 안 쓰는지 요거는 GI로 넣어주셔야 돼요 하는 건데 그 환자가 다이아리아 설사가 있는지 루즈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히 물은 아니지만 굉장히 물하고 많이 섞여 있는 거거나 폼드는 노말 이렇게 우리가 바나나 모양으로 된 걸 폼드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게 블러드가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이런 걸 해주고 오스토미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널싱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콜로노스토피, 이거를 콜로노스토미, 그 다음에 일레오스토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콜론에 있으면 콜론스토피고 일레오스토미는 일레우스에 있으면 일레오스토미예요. 그래서 스토마 모양이 핑크한지 슈링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다큐멘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 예전에 한번 봤던 거예요. 삐건 매니지먼트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말 환자가 너무나 많은 다이아리아가 있어서 감당이 안 될 경우 이거 없으면 널스는 정말 계속 똥을 치워야 돼요. 진짜. 이게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넣냐면 여기 부분이 벌루닝이 되는 부분인데 벌룬을 여기서 다 먼저 빼요. 먼저 빼고 난 다음에 더블 글러브링을 하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루브리컨트를 묻힌 다음에 환자 에이누스 쪽으로 쭉 밀어넣어요. 밀어넣고 나서 이거를 밀어넣고 나서 여기에다가 정해진 용량의 스테라일 워터나 노말센을 채워서 한 40cc 정도를 이렇게 쭉 채우면 이게 안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돼요. 자리를 잡으면서 에이누스를 딱 막아가지고 이때 나오는 수많은 루주와 루주스툴이나 다이아레를 다 받아내는 거예요. 다 받아내서 이렇게 백으로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너무 폼드하거나 이게 너무 딱딱하거나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변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거의 인디케이션은 너무 설사를 하거나 너무 루즈한 그 스툴을 너무 많이 볼 때 넣는 거예요. 이게 상품명의 플렉스실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걸 피컬 매니지먼트 아니면 여기서는 렉탈 튜빙이라고 우리 렉탈 튜빙 이거 튜빙이잖아요. 근데 병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거를 가지고 렉탈 튜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36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스킨까지 하고 갈게요. 스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한 가지만. 스킨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스킨 때문에 수가 진짜 많이 걸려요. 스킨의 그 프레셔 얼서 때문에 스킨의 프레셔 얼서는 완벽하게 널싱하고 관련된 일이라서 정말로 수가 잘 걸려요. 이거는 근래에도 계속 있었어요. 근래에도 계속 있고 계속 병원에서도 이것 때문에 그 이제 소송에서 한번 진 적이 있어서 이거를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다큐멘팅도 해야 돼요. 뭐 every 2 hour 이거를 했어요, 안 했어요. 뭐 환자를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를 위해서 어떤 프로텍션을 했어요.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1, 2, 3, 4가 있어서 스테이지 1의 non-blanching erythema 이게 뭐냐면 blanchable 하고 non-blanchable 이 개념을 저 모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환자가 이제 어디든 널싱홈이든 아니면 병원에서도 환자가 오면 스킨 어세스를 반드시 2명의 널스가 하게 되어 있어요. 컨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스킨 어세스드 by 2 RNs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게 환자가 입원할 때 있었는지 왜냐면 나중에 가가지고 원래 있었던 거였는데 몰라서 병원이 덩태기 쓰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기 blanchable이라는 거는 빨갛게 되어 있는데 눌렀을 때 하얗게 다시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을 눌렀는데 계속 그대로 빨개요. 그런 이미 스테이지 1이 된 거예요. 그게 non-blanchable, 그러니까 non-blanchable, non-blanching 에리테마예요. 홍조. 그래서 이거는 빨갛게 되어 있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빨간 거예요. 회복되지 않고.
그럼 이미 스테이지 1으로 들어섰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빨갛긴 한데 이렇게 누르면 하얗게 다시 됐다가 손을 떼면 빨개 이런 식으로 이게 다시 하얗게 됐다가 이제 다시 빨갛게 변하는 요게 블렌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좀 프리코션을 주는 거야. 프리코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테이지 1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고 non-blanchable 되면 그때부터 스테이지 1이에요. 그리고 나서 스테이지 2는 partial thickness가 있는데 에피더미스하고 더미스하고 표피하고 그 밑에 이제 진피가 같이 이제 벗겨지기 시작할 때 피부가 스킨드라 그러죠. 까졌어. 그럼 이미 스테이지 2예요. 이미 스테이지 2고 이제 스테이지 3가 되면 더 깊이 들어가서 이게 진피를 통과해서 피하 지방이 있는 그러니까 피하까지 이미 침범이 됐을 때 스테이지 3고 이제 4는 이제 본도 다 드러나고 파샤도 드러나고 머슬도 드러나고 막 이랬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스테이지 4라고 해요. 스테이지 4라고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블렌처블, non 블렌처블이 됐을 때 스테이지 1이 이제 들어간다 이게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세스를 할 때 환자가 어떤 스테이지인지 봐야 되고 그리고 내 듀티를 시작할 때 인계를 받은 스킨의 상태인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인계받았던 것보다 뭐 상태가 더 안 좋아. 그러면은 갑자기 안 좋아졌다라고 갑자기 안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거잖아요. 근데 내가 다큐멘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듀티 때 듀티가 끝날 때쯤 이거를 넣잖아요. 스테이지 1이었던 게 스테이지 2로 돼. 그러면은 내 듀티 때 스테이지 1에서 2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계를 줄 때 환자가 이런 스킨 이슈가 있을 때는 같이 확인을 하고 인계를 마무리 주셔야 해요. 스테이지 1이라고 인계를 줬는데 스테이지 2였다면 이거를 이제 그 전에 있던 시프트 널스하고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차지 널스까지 다 상의를 해요. 이거를 어떻게 다큐멘팅을 넣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이게 뭐 어그레시브하게 안 좋아졌다라고 다큐멘팅을 하면서 누구와 누구가 확인을 했다. 그래서 뭐 그 뭐지 그 운케어 컨설트를 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스킨은 인계 주고 받을 때 환자가 프레셔 얼서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이거 올려놨고요. 그리고 좀 용어를 모르는 용어들이 있었어요. MASD, MA,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이게 Moisture Associated Skin Damage예요. 한마디로 기저귀 발진 같은 거요. 기저귀 발진 같은 거. 왜 그래서 소변 같은 거 많이 보면 엉덩이에 기저귀 발진 나듯이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스킨이 이런 그 모이스처가 많아가지고 벗겨지거나 이럴 때 이걸 MASD라 그래서 대부분 엉덩이에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굉장히 오베시리 환자가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환자들은 어디에 많으냐면 이 배가 한 겹이 아니에요. 이렇게 3겹, 4겹, 5겹 막 이렇게 있는데 되게 두텁거든요. 그래서 한 겹을 들으면 그 겹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언더브레스트, 그 밑에 이렇게 빨갛게 되면서 기저귀 발진 같은 게 막 덕지덕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전부 다 다큐멘팅 해주고 거기에 바르는 파우더 같은 게 처방이 돼요. 그럼 그거를 이제 오더에 맞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MASD는 기저귀 발진 같은 거고 살이 접히는 부분이나 이런 데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MASD라고 부르는 게 있다는 거고 DTI 진짜 DTI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이게 아주 깊은 진피층까지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환자가 네크로틱 체인지가 올 수 있는 게 DTI예요. 이거 이제 딥 티슈 인저리라 그러는데요. 환자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서큘레이션이 되게 안 좋으면서 이미 환자의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이거나 너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거나 이미 그랬을 때 힐에 많이 생겨요. 힐에. 잘 몰라요. 양말을 벗겨서 저희 꼭 확인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세이크럼, 콕시스, 그 다음에 힐 여기를 꼭 확인해요. 확인해가지고 다큐멘팅 할 때, 그리고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레싱 폼 같은 걸 꼭 붙여놔요. 프로텍션 하려고. 그래서 이 DTI라는 건 뭐냐면 프레셔 아주 이제 어떤 타입의 이제 프레셔 얼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소프트 티슈 데미지가 있을 때 DTI라고 하면서 이거는 아주 나쁜 컨디션으로 아주 빠른 시간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환자들이 블러드 티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게 더 급속하게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거는 거의 퍼플이에요, 색깔이. 딱 이렇게 생겼어요. 딱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생기면서 이게 환자들이 펄퓨전이 안 좋거나 서큘레이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서 뉴트리션이 안 좋은 경우에 이런 상태로 이 깊이 안에까지 인저리가 가면서 몇 시간 안에 이게 막 안쪽으로 네크로틱 체인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DTI는 반드시 힐 오프를 해주시고 부츠를 신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사이즈를 제가 다큐멘팅하고 사진 다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뭐 DTI가 아니더라도 환자들이 이제 프레셔를 받는 포인트마다 이게 실리콘즈 폼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그냥 폼 드레싱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 이름이에요. 알레빈이라고 부르는 폼 드레싱. 그 다음에 메플렉스라고 부르는 폼 드레싱. 그래서 환자들이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 엉덩이에 붙이는 건 하트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그 다음에 힐에 붙이는 건 힐 모양이에요. 힐 커버가 되도록. 그래서 작은 하트, 큰 하트 해가지고 이렇게 잘 쓸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스킨 이슈가 있을 때 반드시 프로텍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강조를 꼭 하죠. 그래서 인계 받으실 때 스킨 이슈는 반드시 같이 확인하셔야 돼요. 널싱홈은 너무 프레셔서가 많아요. 이제 너무 그 많은 환자들을 매번 2시간마다 이거를 잘 못해주고 어르신들이 이제 뉴트리션도 안 좋고 뭐 이렇기 때문에 한번 프레셔서가 생기면 잘 낫지 않아요. 잘 낫지 않아서 진짜 프레셔서가 그 스테이지 4까지 가는 분들이 아주 왕왕 있습니다. 널싱홈에서는. 그래서 가셔가지고는 만약에 일을 할 때 인계를 받으셔서 이 환자가 프레셔서가 뭐 3, 4다 그러면 꼭 다큐멘팅을 남겨주시고 내가 이거 프로텍션한 다큐멘트도 같이 하셔야 돼요. turn and position every 2 hour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환자가 더 이상 우진이 없는지 아니면 내가 드레싱을 체인지 해줬으면 드레싱을 체인지 해줬다 이런 것까지 다 다큐멘트를 하시는 게 좋으시죠. 뒤에 좀 더 남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이제 남은 스킨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액세스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거, 센트럴 라인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오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더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벌써 47분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다가, 근데 난 더 이상 못 듣겠다 이럴 수 있으시거든요. 제가 이거는 오늘 빨리 올려드리고, 다음 건 길지 않으니까 최대한 더 빨리 올려드리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해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